이 모지리들이 하는 짓은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을 낭비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해. 오늘은 방송 내용이 길어서 이걸 전부 한 편에다 보시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되게 화창하네요. 어제까지는 좀 비가 왔는데, 그래서 전주에는 이제 풍수로 운을 좋아하는 방법 해갖고 1탄을 해드렸고요. 오늘 좀 운이 좋아지는 비법을 오늘 이제 2탄으로 해드리면서, 윤 대통령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희 구독자들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김기현 대표 또 울산에서 지금 2번이나 패했잖아요. 조금 걱정이 돼서 4월 5일부터 달별로, 역학에서는 이제 달별로 이렇게 신술 푸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대표 굉장히 중요하다. 다 잡은 물고기 놓친다. 김기현 대표 하면서 제가 한 얘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나경원 의원이 제일 당대표가 됐으면 했어요. 물론 친분은 저하고 뭐 두 분 다 없고, 두 분 다 사실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목이 되게 많은데, 올해 이제 목이 들어와서 땅이 갈라지는 운이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경원이 사퇴하고 제가 뭐 댓글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사퇴했네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방송에서 시간이 지나면 제 예언이 맞을 거다. 굉장히 김기현 대표가 운이 나쁘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이제 운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어제 이제 그 웃기는 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한 달 전으로 기억해요. 이제 이재명 아버님 그 산소에 저주 흑주술이라고 그러면서 흑주술 해가지고 뭐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아버님까지 이렇게 폐를 끼쳤다. 이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한다. 뭐 그런 이제 흑주술 얘기를 하고, 또 대변인인가요? 또 나와가지고 무속인들이 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그러고, 뭐 무속인들이 뭐 흑주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검찰 조사까지, 사법 리스크에서 검찰 조사까지 받는데, 이거 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무속적으로 이제 그쪽 민주당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무속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혹시라도 또 이게 무속인들이 흑주술을 쓴 게 아닌가. 이재명을 보호하자, 뭐 개딸들도 보호하자. 그래갖고 지지층을 또 이렇게 한번 생쇼를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생쇼가 됐네요. 흑주술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주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주, 주술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그 생명의 기라는 거는 그 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또 좋아하는 풍수하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지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제가 뭐 이재명을 싫어해도 뭐 풍수학적으로 돌에다가 생명의 길을 묻어놓은 거는 사실은 이재명한테는 도움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사주를 봤을 때 나무가 되게 많은데 이 땅이 없는 사주예요. 땅이라는 건 이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흙돌을 산소에 이렇게 묻어놓은 거는 그게 나쁜 풍수는 아니에요. 그 생명의 기라는 거는 모든 사물에는 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되게 많은데 땅이 본인한테는 이제 부인, 여자, 재물, 건강으로는 이제 위장하고 피부에 해당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이제 소화력이 되게 약한 사람들은 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기운이 없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안 나와서 식기가 생기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리고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사주가 토가 없는 사주인데, 그러면 그런 손님들 오면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지하상가 한 바퀴 돌아라. 아니면 아파트 지하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세요. 그러면 꾸룩꾸룩꾸룩, 여러분도 해보세요. 만약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땅속에 들어가면 돼. 지하상가나 아파트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서 이렇게 한 바퀴만 이렇게 돌면 꾸룩꾸룩하고 또 소화가 돼요. 그게 기예요. 그러니까 땅속. 그러니까 돌을 어차피 놓는 거, 근데 그거는 크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걸로 뭐 운이 확 바뀌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사물은 한 5%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만약에 그 직관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이 돌에다가 이렇게 생명의 기를 쓴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한 5% 정도로 보는 거예요. 기를 받는.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기를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은 음양조화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무덤에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사람과 사람에는 다 이 기가 있어요. 여자 호르몬에는 기가 한 40% 들어있고,
남자 호르몬에도 기가 40% 들어있고 남녀가 손을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이 없다, 토가 없다 그러면 토가 많은 여자 손을 잡으면 10%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40%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센 건 뭐냐면 그 광석이 있어요. 이게 화산이 터지면 이렇게 올라오는 빨간색 광석.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를 경명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행의 길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돌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서 써요. 하나는 한의사들이 경기치료제로 주로 써요. 일본에서는 지금 조현병이나 간질환자한테도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스님들이나 무속인들이 이걸 갖고 부적 쓰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가 약한 애들이 귀신도 보이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이제 부적을 쓰는 용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좀 있어요. 이 경명주사는 뭐냐면 일본산 경명주사가 있고 중국산 경명주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거는 다 중국산 경명을 써요. 좀 싸니까. 근데 이 중국산 경명은 사실은 화산이 터진 지가 나빠서, 중국산이나 나쁜 게 아니고 화산이 터진 지가 수천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러다니면서 수운하고 철분하고 경명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운이 한 70%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경명은 한 10% 이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들이나 무속인들이 써주면서 1년에 한 번씩 바꾸라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1년도 사실은 안 가요. 기가 금방 빠지는데 근데 이제 일본산 경명은 조금 틀려요. 일본산 경명은 일본은 쉽게 말해서 300년 전부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산 경명을 조금 구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300년 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 경명에 대해서 알아요. 역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받는 돌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비싸고 금보다도 사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300년 전부터 수출 금지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는 절대 유출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왜 일본산이 좋냐면 지금도 화산이 이렇게 터져 올라오잖아요. 화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가끔 올라오는데 한 4년 전에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한 이 정도 크기로 올라왔는데 그게 무슨 빨간 돌이 무슨 40억씩이나 해. 40억의 경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다가 100돈씩 짜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일본에서 제 교포들 물어보면 한 2군데 정도에서 그걸 판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산 경명에는 예를 들어서 수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산 경명을 주로 한의사들이 좀 쓰는데 좀 너무 고가기 때문에 좀 구하기가 힘들고 또 교포들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좋으니까 이제 사갖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다 세관에서 뺏겨요. 그거는 절대 사갖고 나오시죠. 비행기로는 절대 사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배로는 조금씩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일본산 경명은 순도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 기를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싼 거예요. 근데 일본산 경명을 가지고 만약에 이주영 같은 경우에는 돌 밑에다가 이 일본산 경명으로 토에 해당하는 기를 받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찾는데 한 7, 8년 걸렸는데 이제 기를 흡수하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빠가지고 그 글자를 써가지고 같이 묻어놨으면 70% 정도 운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풍수고 지간이 잘 몰라요. 우리 술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중에서 그걸 묻은 거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는 뭐 무속인이 그랬다, 뭐 무속인이 흑주술을 썼다. 그리고 본인들은 보호받을지 몰라도 사실은 인권 많이 찾잖아요. 인권. 근데 무속인들도 인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무속인 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 사주에 이제 이 오행 중에서 목에 해당하는 오행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목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공기 중에는 영혼들이 있어요.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왔다 1분이면 다 빠져나가요. 근데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나가게 되면 그게 사실은 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는 진짜 무속인 무시받고 지금 이 대놓고 완전히 무속인들이 막 이제 하찮게 생각하고 막 무속인들이 저주했다. 사실 무속인들이 무슨 죄가 뭐 민주당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피해 주 툭하면 그냥 뭐 무속인들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속인들도 이 목이 없어서 신병에 걸린 거예요. 신병이라는 건 몸이 아파요, 되게. 그러니까 일반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무속인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 갖고 자꾸 그냥 뭐 틈만 나면 무속인 타령이에요. 무속인이 다 이렇게 망쳐놨다. 무속인이 저주를 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어제 오늘 뭐 이제 좀 사과를 하겠구나 이랬는데, 전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사과를 안 해요. 유감 표현도 안 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놓고 한마디도 사과나 유감이 없어요. 그게 이제 특권의식인데, 그게 이제 인격이에요. 어떤 본인이 범죄자들이 주로 이제 이 어떤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그냥 임경변으로 슬쩍슬쩍 넘기면서 그게 습관화돼서 그게 몸에 행동으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해도 나는 도지사도 하고 나는 특권층이야.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거나 이런 거 안 해. 무속인들한테 안 해.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속인 좀 논란이 있던 김건희 여사한테 또 약점 계속 무속인 쪽으로 해놓고, 자기가 곤란해지면 남을 공격하는 그런 습관적인 인격이 형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뻔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실 쪼개고 다녀. 토 나오게. 그건 인격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뭘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순간 임기응변으로,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제 이게 다 밝혀졌는데도 내가 정치에 떨어져 선친한테 이 몹쓸 짓을 했다. 그러면서 선처 부탁한대. 그 사람을 선처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됐어요.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 묘 이렇게 돌멩이 하나 놓는다 그래서 그 경찰력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많은 또 세금이 들어가고, 그 경찰들이 마약 수사나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투입이 돼서 국고 낭비, 세금 낭비, 그런 거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무슨 국익 찾는데,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모질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낭비할까? 내 돈 아니니까. 양곡법도 마찬가지예요. 양곡법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특정 지역이 쉽게 말해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자기가 사주는 게 아니잖아. 국민 세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부담될수록 우리 후손들은 그 세금을 다 갚아야 돼. 우리도 늙을 때까지 그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 빚을 청산을 해야 된다고. 빚쟁이를 자꾸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양곡법 특정 지역 사람들 좋게 하려고 그러면 월급 많이 타잖아. 민주당 이번에 그 발의한 사람들. 이재명이도 그렇고. 당비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럼 그걸로 쌀을 사. 월급 대신 받으세요. 쌀을.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쌀이 많이 있으면 본인 다 못 먹으면 그 특정 지역에 쉽게 말해서 고아원이나 뭐 노인정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 기부하면 돼.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고 싶으면. 그러면 국민 세금 부담 없잖아. 왜 국민 세금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본인들 정치적으로 또 한 번 당선되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번에 또 국회의원 4명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거 보고 또 한참 웃었는데, 도쿄구 전력에서 만나지도 않겠대. 왜 갔어 거기? 그리고 민주당 그 모질이들이 잠깐 잘하는 짓 있잖아. 현수막도 붙여놓고 있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 아무 관심도 없어. 일본어로 쓴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써놨더라고. 그럼 뭐 하는 건데? 그 일본 사람들 한국어를 알아요? 그 자기네들은 무슨 또 한 번 내년에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생쇼를 하는데, 그게 바보 모질이들이에요. 왜? 후쿠시마 원전이란 건 뭐냐면,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예요. 태평양에다 방류하는 거야. 그럼 미국 돌아서 우리나라 오고, 그러면 그걸 하는 거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게 진짜 오염을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이걸 국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국회의원이 뭘 한다고, 뭐 삼중수소가 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일본 가서 선동질한다. 그 선동질하면 일본어로 써야지. 보여주기 위한 쇼를 또 그렇게 쇼하면 또 국민 세금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자비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세금 낭비하면서 이 모질이들이 또 이런 거 몰라요. 사실 후쿠시마나 독도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윤 대통령이 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또 간 거야. 그러니까 와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돼. 쉽게 말해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만나 이랬는데, 의원들도 못 만나. 도쿄 전력에서 아예 응답도 안 해.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현수막 붙여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세금 낭비하고. 이 모질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을 낭비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해. 그리고 내가 내년 총선에서 얼굴 좀 방송에 나와서 또 한번 당선될까? 그럼 또 특정 지역에서 또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풍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풍수를 알려면 사주를 알아야지 풍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모행 중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 걸 알아야지 거기에 풍수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윤 대통령 사주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처음에 이제 풀었을 때 대운이 들어왔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선까지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사주를 이렇게 쭉 풀어왔기 때문에 대선 전날도 제가 푼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재명한테 지지율이 초저녁에는 떨어지지만 역전이 될 거라 하고 제 방송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풀어본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가 많이 풀어본 사주를 풍수 쪽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대통령 사주를 한번 오늘 풍수 쪽으로 한번 들고 나왔어요. 이 사주에서는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60년생인데 18일로 보는데 60년생에는 이제 윤년이 껴 있어요. 윤년이라는 건 29일이 껴 있는 거예요. 29일이라는 거는 원래 없는 날인데 쉽게 말해서 달력을 만드는 천문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4년을 살아보니까 하루씩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못 맞히니까 2월달에 29일을 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하루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 무자, 기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어느 게 용신을 찾는 법은 물론 제 방송 보고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신을 찾는 법은 첫째로 제일 먼저가 보는 게 조후예요. 조후라는 건 계절이야.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럼 용신 찾기는 이런 사주는 되게 쉬워요. 한겨울에 태어났으면 어쨌든 햇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하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세력이 좀 세고 어느 세력이 약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날짜를 보면 돼요. 이 날짜를 보면 12월이면 끝말이에요. 양력 12월이면 끝말이기 때문에 이 자수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을 봤을 때 날짜가 양력으로 18일, 17일이면 무토의 힘을 조금 더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토가 아주 약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 날짜가 30일이나 끝말이면은 이 자수의 힘이 셀 텐데 초반이기 때문에 이 무토의 힘이 조금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주에서 종으로 가는 사주들이 있는데 이 무토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쉽게 이제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이제 기름진 땅이 있고 무토가 힘을 조금 받았고 거기에 한 3% 정도 돼요. 근데 물이 많은데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아마 햇볕을 조금 받았을 거예요. 대통령 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큰 20%짜리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이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고 그럼 어쨌든 이 땅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친구 관계가 되게 좋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동업하는 게 좋게 보시면 돼요. 남자들끼리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얼어있는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결혼을 사실 늦게 해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이 물이 얼어있기 때문에 별로 여자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꽁꽁 얼어있으면 이 땅이 같이 얼겠죠. 그러면 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있으면 그냥 다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주는. 그 다음에 여자도 얼어있는 물을 만나면 자꾸 돈이 나갈 거 아니야. 힘 때문에 여자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별로 결혼에 대해서는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걸 좋겠어요. 술 한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말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 햇볕이 필요하거든.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수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이 들어와야만이 이 얼어있는 땅을 녹일 수 있으니까 이 햇볕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그러면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겠죠.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얼어있는 물을 녹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사주예요. 맨날 기도하는 엄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라든지 어떤 이제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자식, 그 다음에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러면 나무가 들어오면 이 조그만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자식복이. 왜냐면 나무가 들어오면 자식을 크게 원하지는 않는 사주다.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나한테는 필요하겠죠. 이 햇볕은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풍수학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화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심장이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지금 안경은 안 썼어도 눈에 이제 피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시력이 좀 떨어지시고 그 다음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니까 이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시험을 딱 보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쓰는 걸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수하신 거예요. 사법고시에서 자꾸 떨어진다. 왜냐면 이 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 화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 이 화는 사실 사물로는 쉽게 말해서 색깔로는 빨강색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기가 이렇게 8방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이고 그 다음에 단전 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으로 머리 염색하는 것도 좋고, 속옷을 빨강색이나 자주색, 남자가 빨간색 입고 하면 자주색을 입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가 필요한 사람들의 또 풍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이런 걸 조금씩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화의 대는 알코올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을 조금 마시면 기분도 업되고 심장의 기운이 강해지겠죠. 그럼 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는 말고기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말고기.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런 사주는 이제 주유소를 한다든지 석유계통, 그 다음 뭐 정유공장을 한다든지, 이제 고무도 사실은 쉽게 말해서 이 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무 제품이라든지 플라스틱. 그러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건 다 좋아요. 그 다음 완구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 같으면 이제 메이크업, 화장품도 기름이기 때문에 화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공장이라든지 섬유도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건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 어떤 서양화 그리는 유화, 그 다음에 뭐 화학약품 공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무슨 과를 가는 게 좋을까? 대학을 가는데, 이럴 때는 오늘은 좀 방송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걸 전부 한 편에다 보시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토요일날 한 2시에 한 1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화요일날 한 2시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너무 한꺼번에 보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2개로 쪼개서 방송 나가는 거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